안녕하세요. 프로그래머로 담당하고 있는 우빈 교수입니다. 오늘 아침에 복습도 다 하고 했는데 여러분들 줌 문제 때문에 계속 끊겨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비디오 강의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진도 문제 때문에 비디오 강의를 한동안 진행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하고는 기말고사 때 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그 멈췄던 부분으로 점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말한 것대로 컨포먼트 어레이가 표준이긴 하지만 오픈 어레이를 또 많이 쓴다고 했었죠. 오픈 어레이는 C나 C++의 배열 인수와 유사한데요. 그래서 한쪽 로어 바운드는 없애고 어퍼 바운드를 하이로 둬서 정수 인덱스로 이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C나 C++의 포인터를 넘기고 배열의 시작 주소를 넘기죠. 그리고서 이렇게 하는 방식과 똑같고요. 자바의 배열 인수를 이용하는 방법하고도 비슷한데, 자바의 경우는 이제 하이라는 이것 대신에 length라는 필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바의 배열은 객체로 취급이 되고요. 어레이 연산 중에서 좀 특이할 만한 거는요, 어레이를 전체로 보는 연산이 있는가, 그러니까 어레이를 한 덩어리로 보는 연산이 있는가 하는 건데요. 포트란, 옛날 포트란의 경우에는 특별히 어레이 연산이 없지만 포트란 90에는 어레이 연산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레이 연산, 어레이 엘리먼트 두 개를 가지고 연산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특히 APL에서는 컬럼을 리버스 한다든지 로우를 리버스 한다든지 트랜스포즈 하는 것들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특히 매트릭스의 경우에 이제 2디멘셔널 어레이잖아요. 2디멘셔널 어레이 이렇게 보면 여기를 반전하는 거, 여기를 반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이 상하 반전하는 거는 세타 기어 비슷한 걸로 하고요. 요 좌우를 반전하는 거는 하이 기어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요. 트랜스포즈는 뭐 이렇게 대각선이죠. 대각선, 이런 특수 기호가 연산자로 들어있는 재밌는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레이 연산 중에 또 특별한 게 슬라이스 연산이 있는데요. 슬라이스 연산은 어레이에서 어레이를 빼는 그런 연산자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레이에서 어레이나 어레이에서 벡터를 빼는 그런 연산을 슬라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인티저 벡터가 1부터 10까지 가는 그런 어레이가 있고요. 매트릭스가 1, 4, 1, 4, 그러니까 4행 4열이죠.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런다고 할 때 포트란 90의 예입니다. 매트릭스 1에서 4하고 여기 1 되면 첫 번째 컬럼을 딱 빼는 거예요. 로우는 계속 변하고 컬럼이 정해져 있죠. 그렇죠? 매트릭스에서 2는 결정이 되고 컬럼을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는 세컨드 로우를 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원소가 매트릭스 원소가 쫙 있을 텐데 여기를 1로 정해놓은 거죠. 1로 정해놓고 로우를 1 땡땡 4까지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니까 first 컬럼이고요. 매트릭스 2의 경우에는 여기를 정해놓죠. 여기를 정해놓고 로우를 1 땡땡 4까지 하면 second 로우를 끄집어내는 거게 되겠습니다. 벡터의 경우에는 1부터 10까지가 밸리드한 연산인데요. 이걸 3, 인덱스 3, 2, 1, 8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열 그 8개 그 10개의 원소 중에서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여덟 번째 이런 원소를 빼는 그런 슬라이스 연산이 되겠습니다. 에이다에서도 슬라이스 연산이 있고요. 근데 이제 슬라이스가 여기 포트란 90처럼 이렇게 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속된 영역을 끄집어내는 연산이고요. 여러분들 파이썬에도 좀 비슷한 게 있죠. 파이썬에도 보시면 뭐 예를 들면 리스트가 있으면 리스트 LS가 있으면 여기에서 7부터 끝까지 뭐 이런 연산들 있잖아요. 이게 슬라이스 연산이 되겠습니다.
컴파일 타임 디스크립터가 있는데 컴파일 타임 디스크립터를 보시면 컴파일 시간에 어레이의 그 첨자 범위를 검사하기 위한 거예요. 싱글 디멘셔널 어레이 디스크립터를 보시면 싱글 디멘셔널 어레이의 경우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벡터 v가 있으면 여기 최저가 되는 로우 바운드하고 어퍼 바운드 있잖아요. 어퍼 바운드, 로어 바운드와 어퍼 바운드가 있죠. 이 어퍼 바운드 두 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의 사이즈가 얼마가 되는지, 사이즈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별도의 그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v 시작 주소, v 주소, 블럭의 주소죠. 그 다음에 그거의 크기, 사이즈 얼마인지, 그 다음에 하한, 로어 바운드가 어떻게 되는지, 상한, 어퍼 바운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해놓은 게 이제 그 컴파일 타임 어레이 디스크립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레이 디스크립터를 보면 내가 인덱스 어떤 i가 있을 때 이 밸류가 이 안에 있는지 검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장하고 있는 벡터를 뭐라고 하냐면 도프 벡터, 도프 벡터라고 해요. 그 외에 스포츠 선수들 운동할 때 도핑 테스트 하잖아요. 도핑 테스트처럼 이제 참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것처럼 여기 있는 이 i라는 이 인덱스가 제대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미리 사전 검사하는 거죠. 사전 검사를 위한 벡터를 도프 벡터라고 해요. 자, 그러면 멀티 디멘셔널 어떻게 되겠어요? 싱글 디멘셔널에 있는 이게 똑같이 있는 거죠. 그게 하나씩 중복돼서 뭐 1차원의 도프 벡터에 해당되는 게 쫙 있고요. 2차원에 해당되는 게 또 있고, 그래서 뭐 각각 크기, 로어 바운드, 어퍼 바운드, 사이즈, 로어 바운드, 어퍼 바운드 이런 것들이 쫙 있겠죠. 그렇죠? 이게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렇게 있는 것이 바로 멀티 디멘셔널 어레이 디스크립터의 도프 벡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레이를 참조할 때 우리가 어레이의 ij를 참조하잖아요. ij 원소를 참조할 수 있는데, 즉 i행 j열을 참조할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이 어레이 엘리먼트가 어떻게 있느냐가 중요한 경우가 있어요. 차원이 하나만 있는 경우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1차원의 경우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왜냐면 어드레스는 정해져 있고 뭐 이게 이렇게 되니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2차원의 경우에는 2차원 배열은 어차피 1차원 벡터들의 벡터로 만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레이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러니까 어레이 원소를 어떻게 저장할 건지가 되게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로우 메이저고 하나는 컬럼 메이저예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런 배열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2행 3열 배열이에요. 2행 3열 배열인데 여기 뭐 10, 20, 30, 40, 50, 60 이렇게 있다고 해보죠. 저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 우리가 이거를 행 우선으로 저장한다. 로우 메이저로 저장한다는 얘기 뭐냐면 한 행을 이어서 붙여서 저장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6개 엘리먼트가 있으면 여기까지가 한 행, 그쵸? 여기까지가 한 행, 여기까지가 또 두 번째 행. 그래서 10, 20, 30까지 여기 적고 40, 50, 60 이렇게 적는 게 이제 로우 메이저 오더예요. 컬럼 메이저는 한 열이 인접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컬럼 메이저 쓰는 경우 많지 않은데 예전에 포트란의 경우 이렇게 썼어요. 2개씩 3개가 있는 셈이죠. 그래서 여기에 10하고 40, 20하고 50, 30하고 60
이런 식으로 저장되는 것이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컬럼 메이저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여기에 있는 내가 지금 IJ를 이렇게 여기서 하겠다 하면 IJ에 따라서 얼마를 건너뛰고 그 안에서 J를 할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어드레스에다가 I에서 N만큼 한 거 있잖아요. N은 요 지금 컬럼의 사이즈죠. 그러니까 컬럼의 사이즈가 아니라 MN이니까 M개, M차원, 컬럼의 사이즈 맞네요. 컬럼의 사이즈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한 로우의 사이즈인데, M개, 뒤에가 이게 로우의 사이즈예요, 여러분들. 로우의 사이즈예요. M행, N열이니까, N열. 로우 사이즈가 아니라 컬럼 사이즈구나. 이게 좀 헷갈리는데요. 컬럼 사이즈가 되고요. 로우 사이즈가 되고, 여러분들 헷갈려서 미안합니다. 로우 사이즈가 되고요. 로우 사이즈가 되고, 이게 넘버 오브 컬럼이죠. 넘버 오브 컬럼스가 돼요. 그래서 컬럼 사이즈, 로우 사이즈가 헷갈렸었는데, 로우 사이즈가 맞습니다. 그래서 i-1만큼 로우 개수만큼 점프하고요. 그 다음에 j만큼은 그 엘리먼트 사이즈만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여기 보면 i-1, j-1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C에서 왜 0부터 시작했는지 아시겠죠? 0부터 시작하면 i번째가 i-1이 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C에서는 0부터 그 어레이 인덱스를 0부터 시작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보통은 여기 1이 아니라 그냥 로어 바운드부터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이 좀 바뀌어요. i- 로어 바운드, 여기는 j- 로어 바운드, 컬럼의 로어 바운드죠. 로어 바운드 오브 로우, 로어 바운드 오브 컬럼 플러스 1이 되죠. 로어 바운드 1대 1이어야 되니까 플러스 1 이렇게 계산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공식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XS 펑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통 프로그래밍 랭귀지 시험 문제에 단골로 출제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소시에이티브 어레이는요, 지금까지는 첨자를 정수로 생각했었죠. 첨자를 정수로 했었는데 정수가 아니라 임의의 문자열이라든지 임의의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어레이를 어소시에이티브 어레이라고, 연관 배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지금 세드릭이라는 이 키가 있는데, 이 키가 있죠. 그거하고 밸류를 연관시키는 거죠. 그래서 연관 배열이에요. 페어리라는 게 있으면 57,000으로 밸류로 연관시키는 거죠. 연관시키고, 게리가 있으면 47,850으로 연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연관배열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문자열을 보통 그냥 저장하지 않고 해싱 펑션으로 넣어서 인티저로 바꿔 저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관배열을 해쉬라고도 하고요. 해쉬.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딕셔너리, 파이썬에서는 딕셔너리라고 하죠. 또 다른 말로 맵이라고도 합니다. 문자를 그 값에 이렇게 대응시키는 거기 때문에 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어소시에이티브 어레이를 지원하게 되면 되게 코딩하기 편리하겠죠.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그거를 대입해서 되게 편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레코드에 대해 설명드리겠는데요. 레코드는 카테션 프로덕트 타입, 여기서 ti하고 tj는 일반적으로 일 수 있음, i랑 j가 다르다면
ti는 tj일 수 있다. 타입이 다를 수 있다면 레코드라고 하죠. 그래서 그거를 possibly heterogeneous aggregation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것에 반해서 그냥 어레이 있잖아요. 어레이는 homogeneous aggregation으로 얘기하는 거죠. homogeneous aggregation을 어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디자인 이슈로는 레퍼런스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뭐 점을 쓰는지, 뭐 다른 방식으로 쓰는지 하고요. 엘립티컬 레퍼런스가 가능한지, 그 레퍼런스 할 때 우리가 몇 개를 생략해서 레퍼런스 하는 게 가능한지,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이슈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코볼이 어레이를, 레코드를 처음 만든 타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코볼의 예를 보면, 인플로이 레코드를 만드는데, 그 안에는 두 개의 멤버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 멤버는 또 레코드죠. 그래서 first, middle, last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hourly rate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중간에 picture라고 있죠. picture는 무슨 뜻이냐면, picture란 여기 있는 옆에 있는 데이터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타입 선언 같은 거죠. 그래서 picture is x20 하면 사이즈 20의 벡터, 사이즈 20의 캐릭터, 그 다음에 x10 하면 사이즈 10의 캐릭터, last는 사이즈 20의 캐릭터 이렇게 되고요. hourly rate 여기 좀 특이하게 되는데요. 99, v99 있는데요. 99는 수죠, 수. v는 이게 여러분들 헷갈리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수점. 거꾸로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기억하기 편하겠네요. v는 소수점이에요. 그래서 소수점 앞에 자리가 두 자리, 소수점 뒤에 자리가 두 자리인 그런 레코드가 되겠습니다. 레코드 필드를 레퍼런스 할 때는 코볼에서는 of라는 말이 있어요. of. 그래서 middle of employee name of employee record. 아까 보면 employee record 안에 employee name 안에 middle name 있었죠. 이렇게 참고하는 거죠. 필드명이 맨 앞에 나오고 점점 이제 그걸 감싸고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근데 이런 대신에 다 쓰죠. 다 점기로 나타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거꾸로죠. employee record 큰 거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employee name 나오고, 그 다음에 middle 작은 게 적게 나오고, 다 제일 나중에 나오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파스칼하고 모듈라2에 with 클로즈가 있는데요. with는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employee record에서 employee name의 middle, employee record에서 employee name의 last 이렇게 하면 계속 찾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with 하고서 여기까지 가져와요. 그 다음에 3나 뭐 이렇게 간단한 그거를 이제 참고하는, 그 안에서 별도로 참고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레코드의 연산으로는 레코드 어사인먼트가 있어요. 통으로 어사인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보통 이제 파스칼이나 A.C에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C의 경우에 예를 들면 이제 그 필드를 따라서 저장되지는 않는다는 거 좀 주의하시면 되겠는데요. struct A 하고서 여기에 예를 들면 int x, int y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그런데 struct A 말고 struct B를 하나 만드는데, 걔는 struct B는 지난번에 그 name equivalence랑 좀 비슷해지는데 int y가 있고 int x가 있어요. 이렇게 있다고 하면 실제로 어사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x에 y에 저장이 돼, y에 x가 저장되어 그렇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는 얘기예요.
어사이먼트가 이렇게 허용되긴 하는데 필드 네임을 보진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A하고 C의 경우에는 aggregate constant를 이렇게 명시할 수 있고요. 컴패리슨은 A의 경우에 뭐 같다 하고 같지 않다를 슬래시 이퀄로 나타내는 거가 되겠습니다. 필드 카피잉은 어떤 거냐면 두 개의 레코드가 조금 구조가 달라요. 한 레코드를 예를 들면 이 레코드 타입 지금 R이 있었는데 R 레코드에서 막 저장을 했어요. 데이터가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 R 레코드를 리바이즈 했어. R 프라임으로. 그러면은 실제로는 더 많이 못 봤을 거 아니에요. 작아지니까 이제 더 작아질 거 아니에요. 작은 필드만 있을 거잖아요. 자, 그럴 때 작은 필드만 있는 거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move corresponding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R에서 R 프라임을 만들면 좀 더 큰 사이즈로 이렇게 레코드가 저장이 되죠. 그런데 여기가 더 크다고 하면 그쪽에 move corresponding을 하실 수 있어요. move corresponding은 좀 재밌는 건데요. 이런 거예요. input 레코드에 보시면 name하고 last, middle, first 이건 똑같죠. employee number 똑같아요. 근데 얘는 hours pay고 얘는 gross pay, net pay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 활동을 해서 거기서 벌면 뭐 그 전체 시간 시급하고 전체 급여 이런 것들을 여기 저장하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hours worked는 여기서 빠졌죠. 두 번째 레코드에서 빠졌어요. 그리고 gross pay랑 net pay가 추가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런데 요걸 포기하기는 좀 어렵단 말이에요. X 있는 거랑 마지막 그 정수랑. 그래서 이게 그 순서도 복잡하고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순서가 다를 수 있어요. move corresponding input record, 여기 input record잖아요. input record to output record 하면 저기 있는 거를 이제 여기에 다 카피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유니온에 왔네요. 유니온은 그 레코드하고 똑같은데요. 한 번에 똑같이 저장 안 되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알 때 사용할 수 있어요. 한 번에 확실히 같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 언어 정리하는 건 아니, 언어가 아니라 그 정리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을 쓸 수가 있는데 메모리 만약에 그것만 없다면 메모리를 절약해야 된다는 그것만 없다면 굳이 유니온을 쓸 필요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좀 모드에서 말씀드렸지만 노드가 뭐 세 가지 타입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인터널 타입이고 루트도 인터널 타입의 일종이지만 리프다 이렇게 있으면 유니온을 안 쓰면 얘네들한테 필요한 모든 데이터 필드를 다 통으로 하면 되지. 띡띡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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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것이 유니온이 되겠습니다. 디자인 이슈는 뭐냐면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유니온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스트럭처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널 노드면서 리프가 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그 시간에 맞게 요 레코드 요 세 개의 레코드를 각각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시면 여러분들 그 유니온을 통해서 메모리를 더 절약할 수 있게 되겠죠. 알골 68에서 이제 유니온은 discriminated union이에요. 유니온이 있는데 인트 할 거니 리얼 할 거니 인트 줄까 리얼 줄까 하고서 ir1이라는 변수를 만들었죠. ir1에다가 33을 넣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ir1에 있는 게
인티저 밸류로 넣은 건지 리얼 밸류로 넣은 건지 없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구분할 수 없을 수 있죠. 여러분들 지금 당연히 아니 이게 소수점 이 없으니까 당연히 인티저 배열이지, 그러니까 인티저 데이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은 게 리얼로 프로모션 할 수가 있잖아요. 리얼 데이터 있으면 그걸로 프로모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카운트는 IR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정수에 있는 걸 쓰겠죠. 그렇게 하는 경우인데요. 여기서 이제 한번 상황을 바꿔서 IR1에다가 3.14라고 넣다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얘는 더블이니까 안 되겠죠. 그리고 케이스 툴도 말씀드릴게요. 케이스, 보통 이제 케이스를 오프닝을 하면 여기서는 ESAC로 케이스에 거꾸로 된 말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이런 어노멀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 여기 태그하고 인트에 해당되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태그라고 해요. 그 태그를 혹은 유식한 말로 디스크리미네이터라고 해요. 태그를 동시에 저장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인티저일 때만 인트를 저장할 수 있게, 크리에이트일 때만 저장할 수 있게.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식이 이제 알골 68의 유니온이 되겠습니다. 파스칼에도 베리언트 레코드가 있는데요. 파스칼의 베리언트 레코드는 이게 저장을 해놓고 아이벨을 저장을 했잖아요. 태그를 바꿀 수가 있어, 자기 마음대로. 처음에 가져올 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마음대로 바뀌어지면 타입 검사할 때 우리가 생기겠죠. 그래서 타입 체킹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어사인을 할 때 이 태그와 밸류를 동시에 대입하면 훨씬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오류가 안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에이다의 유니온 예를 보겠습니다. 에이다에서는 디스크리미네이트 유니온을 사용하고요. 그러니까 유니온을 쓰려면 반드시 그 디스크리미넌트 구분자가 있어야 돼요. 파스칼이나 모듈라2의 그 유니온보다는 훨씬 더 안전한데요. 태그를 항상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어사이먼트를 할 때는 태그 밸류도 같이 어사인을 해줘야 돼요. 이 두 가지 기능이 있으면 참 괜찮은데요. 베리언트 레코드를 한번 생각해 보면 베리언트 타입이 이게 이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여기 B가 true일 경우에는 이거 하나 사용하는 걸로 하고, B가 false일 경우에는 뭐 두 필드를 사용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베리언트 레코드의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따로 바꿀 수 있으면 되게 어려운데,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대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이다의 유니온이 훨씬 더 강력한 그런 유니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약하겠습니다. 컨포먼트 어레이에 대안으로 오픈 어레이 알아봤고요. 파스칼 표준은 아니지만 오픈 파스칼에서 사용된다고 했고요. 어소시에이티브 어레이는 정수 이외, 그러니까 여기 뭐 A에 여기 정수 1, 2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A에 랭귀지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문자를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문자를 처리하려면 해싱 용어잖아요. 그래서 해시라고도 하고 사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레코드 타입은 필드 타입이 서로 다룰 수 있는 그런 타입인데요. 그래서 카테션 프로덕트로 곱 타입으로 나타내요. 곱 타입. 필드 이름을 통해서 계산을 해내고, 필드를 뺄 때 뭐 오브를 사용할 수도 있고 점도 사용할 수가 있었죠. 가변 레코드는, 그러니까 유니온은 가변 레코드라고도 하는데, 타입 검사 문제가 없으려면 태그,
디스크리미네이터랑 값을 value를 동시에 대입하도록 하면 그러면 유니온에 따른 그 타입 검사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번거롭게 또 비디오 강의로 하게 돼서 죄송하고요. 질문 있으면